녹화도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23일 증시인데 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업종 차트 보시면은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번 주 하락폭이 센데, 일단 여기서 말아 올리면 다시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말아 올리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말아 올리냐는 마이크로 시점값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끝났어요 이미. 이미 이제 62동 평균선 오늘 깨버렸으니까, 깨서 내일 만약에 주봉이 여기 확정되면 코스닥은 상승이 이제 무너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말아 올리거나 62동 평균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코스닥은 시세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유는 뭐냐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저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스피 마찬가지. 코스피는 지금 현재 7,800 라인이 있긴 한데, 7,800 라인까지 과연 밀 것이냐. 지금 요 라인은 사실 거래량이 터진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리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둔다. 여기까지 열어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얘기를 드리지 말라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추가 매수가 지금 우리가 아무 때나 추가 매수 카드를 쓸 수는 없다. 예. 일단 왜 떨어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가자.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이게 첫 번째는요. 일단 미 국채 수익률, 일단 국채 수익, 그러니까 금리인데, 금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이제 스페이스X가 X 회사채 발행, 회사채 발행 규모도 좀 큽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빌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돈 빌리려고 하는데 돈 빌려줄 사람 한정돼 있으면,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오늘이 아니죠. 오늘이 아니라, 자, 미국채 2년물 발행이 있어요. 이번 주에. 캘린더 보시면은, 자, 이거 많이 켜놨더니 또 버벅이네. 자, 보시면은 어딨냐? 자, 미국채 단기물 입찰이 있고요. 단기물 입찰 있죠? 단기물 입찰. 그 다음에 미국채 2년물 입찰 어딨니? 수요일. 자, 보면 미국채 5년물 입찰. 그쵸? 단기물들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채 발행이에요. 발행하는 건데, 미국채 발행이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돈 빌린다는 데 많은데,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미국채 단기물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돈 번 거고, 그럼 또 소비를 자극시키는 거 아니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국은 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해석할 거면 별의별 걸로 다 해석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내부적인 이슈인데, 환율이 진정되고 있지 않죠.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좀 있다.
이 세 가지가 섞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단종목 ETF 레버리지로 쭉 매수를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붙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붙어 오니까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매수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매수하면 그러면 선물하고 현물하고 일정 비율로 본주 주식 선물을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세가 유지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몰려 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거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월부터 보시면은 6월에 외국인이 35조 매도했는데 개인 39조 샀죠. 근데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매도하고 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덤비겠다 라는 자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다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쏠리는 상황이 과도하단 말이에요. 과도해요. 과도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플레이어가 한 명은 아니지만 손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다 같이 밀어버리는 거죠. 밀 때 이렇게 확 밀리니까 오늘 밀 때 확 밀리니까 밀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이 금융투자가 투신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장 후반에는 사실 외국인 투자는 돌아섰어요. 이 코스피인데요. 외국 투자자들은 돌아왔거든요. 살짝 기관 더 팔고 있죠. 오늘 사실 매매 투매 주범은 기관인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왜냐면 레버리지가 매도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조모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니케이 225만 3% 마이너스 3%거든요. 자 이거 뻔해요. 뭐냐면 환율 약세, 자국통화 약세, 플러스 지수 상승, 상위권이 오늘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본 니케이 225 자 일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쵸?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서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지수 상승률이. 2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근데 이게 2배 차이 나거든요. 자 2배 차이 나니까 일본이 3% 밀렸으면 우리나라는 7% 밀림 맞아요. 그쵸? 아 7% 밀림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다른 종목 ETF 레버리지 때문에 오늘 시장이 더 크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등락폭이 너무 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이거를 좋다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나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변동성이 크면요 개인 투자들 뭐든지 다 누구든지 다 시장 플레이어 다 안 좋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자충수가 됐어요 이게 지금.
다 알죠? 뭐 ETF 레버리지 ETF 이거 도입해서 오늘 시장이 더욱 크게 밀리는 거라고. 더 크게. 그거 빼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예.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중국 증시 밀린 거랑 일본 증시 밀린 거랑 그만큼 밀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지수 상승률이 일본보다 2배니까 딱 그걸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진짜 일본 1월 달에 여기였는데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단일주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이 변동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더 힘들다.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더 소외받는다.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이거를 왜 한 거야 이거 도대체. 억지로 K자 경제가 안 좋으면 K자 경제 풀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오히려 더 심화시켜놨어요 더. 아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나 다 해놓고 이 짓을 하든지. 제 주장은 그거예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다 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든지.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자 우리가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우리가 원했습니까? 개인 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 원했을걸요 아마? 이거 누가 원하냐고요 이걸 누가 원합니까? 증권사, 운용사가 원해요. 얘네들 지들 돈 벌라고. 한마디로 증권사, 운용사 로비에 무너진 거야. 멍청하게. 환율이야 잡아놓고 이 짓을 하든지. 환율도 잡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말아먹지. 보세요. 진짜 완전 개판이잖아 완전히. 오늘. 이게 무슨 도박판이 이게 투자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게 하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되는 회사가 하루에 기업의 가치가 10%가 움직여. 이게 한두 번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얘네들 때문에 한 건데 여기 넘어간 거예요 얘네. 그러면 빠르게 정상화 방안을 빨리 찾든지. 단일주목 ETF 레버리지 단일주목 레버리지 ETF 매매를 좀 한시적으로 막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 시장이 어떻게 버팁니까? 하루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TV 방송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인이어로 계속 그러더라고요. PD. 자기 잘리는 걸 보고 싶냐? 그만해라.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정색하고 그만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얘네만 돈 벌어. 얘네만 돈 번다니까요. 얘네만. 나쁜 놈들이지 얘네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승강제를 할 거면 취지는 좋아. 그런데 이게 모든 업종에 해당이 할 수가 모든 업종에 똑같은 기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렵다니까요. 왜냐면 보세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그러면 다 승단제에서 다 밀려버리게.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연구개발만 하고 있는데. 그럼 제약바이오는 다 투자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승강제가 어차피 이거는 업종별로 다 다른데 이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려요. 아 그럼 빨리 하든가 속도를 내든가 죽어라 달라붙든가 아니면 천천히 공표하든가 천천히 공지하고 내부 논의 심사숙고해서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다 그랬다가 미뤘다가. 아니 기관에서는요 여러분, 기관에서는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걸 계산해야 돼요. 개인처럼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도. 그러면 그게 얘네 여기서 뭔가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네도 코스닥 투자하고 싶어서 못한다니까요. 기관 투자자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지. 공격적인 비중의 자금은 집행을 못해요. 수강제 기준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럼 계속 차일피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공백이 나오지 코스닥이.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나? 그리고 한가하게 오늘 삼성전자, SK 반도체 쏠림이 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라 했어요? 로봇 등 신산업 키우겠다. 어느 세월에 그냥 어느 세월에. 아니 다른 걸 키워서 이거를 상세하겠다. 아니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일단 이거부터 빨리 가든가 빨리 할 거면. 그거 안 하니까 코스닥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수급 빠져가지고 수급이 없어. 있어야지 뭐 하지. 그러니까 수급 없으니까 계속 붕 나가는 거야 지금.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돼 있고. 그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 눈치 보고 딱 얘네들 한 맞춰가지고 오늘 밀어버리니까 싹 다 밀리잖아요 그냥. 거기에 코덱스, 삼성전자 단종을 해버렸지, SK 하이닉스 단종을 해버렸지. 얘네들 매도 물량 나온 만큼 또 매도 여기다 또 쳐야 되는데. 이렇게 변수가 왔다 갔다 계속 되면 개인 투자만 여기서 다 죽어난다니까요. 지금 이게 겹쳤어요. 다 오늘 겹쳐서 딱 이게 딱 나왔어 오늘. 내가 이거 나올 거라고. 제가 이거 우려해서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게 우려가 돼서. 그럼 이제 시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단종목 레버리지 ETF 나올 때 제가 분명히 이거 더 쏠림 심해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초반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는 아직도 수익이에요. 수익 중이에요. 아직도 수익 중이에요. 오케이, 수익 중이에요. 좋아요. 근데 이런 아사리판 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고. 뭐 믿고 매매를 해요 여기서. 펀더멘탈은 하도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수급 논리로 시장이. 그러면 수급 논리면은 화력 좋은 곳이 무조건 이깁니다. 화력이 누가 좋아? 외국인 기관이 화력이 좋지. 그럼 개인만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닥 승강제 할 거면 빨리빨리 정하자. 근데 이거 빨리가 안 돼요. 빨리가 안 돼요. 제약바이오 같은 바이오 같은 회사들 업종은 다른 기준으로 가야 돼.
그럼 이거 기준금리 올려야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거 7월까지 언제 기다려 이거. 7월 금통위에 언제 기다려 이거. 그 사이에 계속 이럴 텐데.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락이 그러면 어마어마하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증시인데요. 미증시 지금 이제 시간인데 미증시 시간에 뭐 그렇게 난리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좀 빠지는 정도예요. 이 시초가 이슈 하나 나오면 언제든 뒤집어요 이것도. 그냥 좀 빠지는 정도예요. 근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지금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 좀 지금 밀리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오늘 완전히 취약점 노출하고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종가의 추가 매수를 좀 우려했던 거 뭐냐면 장후반 추가 매수 말렸던 이유는 이거 내일까지 빼기 딱 좋거든요. 다행히 내일 반등 나오면 좋은데 미증시의 분위기 바뀌면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장후반에 추가 매수 말렸던 이유가 내일까지 빼기 딱 좋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로 시점 파트 때 확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 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 시점 발표는 믿고 있어요. 저는 믿고 마이크로 시점 발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똥이 된장 찍어 먹어 아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자, 아니 1, 2, 3월이 1을 2, 자 1, 2, 3이 합쳐서 455억 달러인가 밖에 안 돼요. 4, 5, 6, 6월달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6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지금. 그 6월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00억 달러, 750억 달러 넘어가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2분기 내만 해도 2분기 내만 해도 제가 얘기 드렸던 전체가 620억 달러인데 2분기 예를 들어서 600 몇억 달러라고 치면은 이거 여러분 원화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100조가 넘어갑니다. 예. 그럼 반도체만 판 것도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 주변기기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이것도 반도체 2대인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못해도 둘이 합산해서 170조 180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70에서 180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나눠봐요. 얘네가 얼마나 들어가겠는지. 그러면 사실 실적은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시점 발표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 이제는 뭐 실적 가이던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적 가이던스.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요. 보수적으로 잡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세게 잡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자 마이크로 시점 발표하면 이거 다 바뀔 건데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포인트들이 뭐냐면 내일 한 번 더 밀 수 있는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미 국채 입찰이 남아 있고 그 마이크로 시점 발표 이후에 PC 물가지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PC가 지난달 의외로 괜찮았어요. 견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PC가 의외로 견조했으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여기서 한번 밀고
여기서 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90조 정도 2분기 90조가 최소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영업이 왜 그런지는 계산해보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개 분기 동안에 그냥 100조 찐다고 치고 400조인데 영업이익 가지고 보지 않고 순이익단에서 보면 350조라고 치고 300조라고만 해도 2000조면요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저평가예요. 그럼 이제 저평가인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까지 올라야 되느냐? 자, 그럼 이제 300조라고 치고 그러면 3000조 이상 3500조는 가야죠. 그쵸? 그럼 3500조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마이크로하고 좀 비슷할까 말까예요. 그러면 마이크로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한 게 아니라 가치평가적으로 멀티플로 보면 비슷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꺾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쉽지 않다. 물론 꺾으려면 꺾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병목이 끝난 것도 아니고 다들 대출 받고 증자해서 뭐 살라고 하고 있어요? 반도체 살라고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반도체 살려고 그 돌리는데 그럼 나머지 종목들 같이 돌아 나오냐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럼 시장 분위기가 돼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코스닥 개인 투자들 서로 떠나 생각하고 있고 다른 쪽 중소형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반등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보면 내일 우리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 종목 중에 내일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종목 홀딩하는 건데 기존 종목 중에 반등이 나오든 더 밀리든 간에 현금을 일단 확보한다. 일부 매도를 통해 현금 확보한다. 그 현금 확보한 다음 삼성전자 펀더멘털을 믿고 우리가 가는데 지금 SK하이닉스 단종목 레버리지를 마이크로 시점 발표할 때 던질 거예요. 던지고 삼성전자 단종목 레버리지 ETF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점 발표 전까지는 거기서 시세를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다 하면 오늘 추가하면서 했겠죠. 근데 수급 동향상 단기 바닥 지표가 없잖아요. 지금 단기 바닥 지표 뭐예요? 개인 투매 나오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인데 외국인 기관이 오늘 일부 뒤에서 순매수 하긴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일부 순매수 하긴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로 시점표 이후에 삼성전자 쪽으로 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등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최대한 세우는 게 좋다. 어제 그래서 엑시콘 같은 종목이나 이런 거 미리 좀 매도를 했던 게 이럴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그리고 새롭게 오늘 결국 신세계가 버티다가 무너졌는데 신규로 공략한 종목 신세계 같은 경우 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오늘 잘 버텼었어요. 원래 잘 버텼었는데 막판에 무너졌어요. 막판에 좀 무너졌거든요. 잘 버텼다가 자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관련주들 편의점 관련주도 조금 올라왔고 강한 종목도 이쪽에서 좀 강했고 소비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소비주들이 삼양식품. 그래서 저희가 소비주들
자꾸 얘기했던 거 뭐냐면 30 오늘 마지막에 밀었네요. 예. 소비주들 자꾸 얘기했던 거 뭐냐면 지금 현재 그나마 경기 방어되는 게 소비주들밖에 없다. 현재 지금 어차피 이 현재 시간 지금 현재 상황이 성수기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자르냐를 좀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종목과 잘 되고 있는 종목 중에 그럼 뭘 먼저 자르야 됩니까? 반등해서 매도할 때 당연히 안 되는 종목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종목을 일부 짤 거예요. 내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현금을 일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강연회 때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금융주들이 있었는데 금융주 뭐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다. 자 기준금 인상 때문에 올랐는데 요거 금융주도 오늘 막판에 다 밀었거든요. 다시 결국은 다 밀었어요. 다 밀었는데 요거는 금융주도 우리가 현재 강연 때 이후로 공략을 안 했으니까 정식 공략 안 했으니까. 근데 강연회 종목 중에 정식 공략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는데 제가 오픈은 못 해드리겠고 그래도 예, 강연회 때 비중이 어차피 1.5%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3분할 까지 보고 있다고 제가 얘기드렸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현재까지는. 근데 나머지 이제 보유 종목들이 워낙에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번 주 마이크로 시점発表주까지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내일 급반등 나오면 내일 일부를 자르고 현금 비중 확보한다. 이게 주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아시겠나요?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 한국콜마음을 잘 나갔다가 오늘 밀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더 강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마이크로 시점発表때는 분위기 바뀔 건데 실적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보면 마이크론도 당연히 거기서 한 3분의 1 하면 되거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할 때 3분의 1도 안 돼 더 얘네는. 미래에셋증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미래에셋증권도 계속 일단 보자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구만 좋은 일이에요. 증권사 운용사만 좋은 일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기본적으로 그 시작 발표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이제 6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서 그냥 매도할 건데 이번에는 지금 원래 수익률이 우리가 200%가 넘었는데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긴 한데 한 50% 되나요? 지금 5, 60% 되나요? 그거밖에 안 될 거야 아마. 지금 마이너스 한 130% 까먹었거든요. 그 나머지들 종목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해상대에서 원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LNC 바이오는 심지어 더 강하고 반도체 장비사들이 오늘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요게 좀 걱정이에요. 수익권이었던 종목이 수익권에서 벗어날까봐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렇게 진행할 거고 이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일단 현금 확보하는 전략 30% 이상은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매도할 걸 좀 찾아보면서 최대한 매도를 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고 일단 내일 반등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반등이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약세로 시작한다 그래도 전작 후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은 전작 후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염두하면서 트레이딩 하자. 염두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우리 종목들 중에 로봇 관련이 좀 안 좋고요. 뭐 일부 최근에 그냥 또 뭐 프로텍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한국카본이 또 밀렸고 결국 한국카본 또 자료를 또 준비해놨기 때문에 제가 나 추후에 또 그 자료 보면서 또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또 질문 올라온 거 중에 고점이 아니어도 물려 있는 주식 추매해서 탈출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추매를 쉽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일 반등 나와도 반등 나오면 추매할 거예요. 오히려 반등 나오면 세게 나오면. 반등이 세게 안 나오는데 거기서 물렸다고 무작정 추매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추가매수 하면 어떨까요? 추가매수 하면 어떨까요? 그대로 했잖아요. 오늘 다 망했어요. 오늘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은 많이 있지만 실적 발표 숫자 확인하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만 봐도 마이크론도 잘했을 수밖에 없어요. 못할 수가 없어. 자, 잠시만 쉬었다가 뒤에 또 나머지 좀 얘기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일 회복이 안 되면 장이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현금을 이제 한 5% 정도 더 확보할 거예요. 물론 지금 VIP방 빼고는 이제 무료방은 현금 많은데 무료방은 현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 본인들이 개인 종목들이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20에서 30%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 가야 되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우리가 공략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실적이 다 좋습니다. 실적이 전부 다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코미코, 현대로템, 그 다음에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신세계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 뭐 콜마부터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마이크로 전부 다. 실적은 다 좋아요. 실적은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반등 안 나오면 실적 발표 때마다 계속 종목 매도하면서 자를 거예요. 다. 자르고 그 뒤를 준비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로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빠지는 종목들은 방산 일부 종목, 그 다음 자원 개발 관련한 일부 종목, 신재생에너지 하나 정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종목들 중에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약간 종목 성격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국콜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적 발표에서 안 움직이면 일단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부분적으로 이제 분할로 정리할 거예요. 분할로. 그렇게 해서 현금 확보한 거를 최대한 반도체나 이쪽으로 좀 약간 집중을 좀 더 시키고 소비주, 반도체 소비주, 그 다음 경기방어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 놓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원래는 6월 말에 매매 종료할 생각이었는데 6월 말에 매매 종료를 못하게 됐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만 반등하면 현대차도 일단은 매도하고 최대한 현금 확보한다 라는 게 우리 주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더 매수하고 건든다기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나 약간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8월 15일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8월 15일. 8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종목을 공략할 때 가격대 정해놓고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전략 아니고 가격대를 정해놓고 올라온 매도하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부 종목은 괜찮은데 지금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밀린 종목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먼저 매도해야 돼요.
먼저 분할 매도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일부 매도했고, 물론 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내일 반등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실적 상황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을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메모리에서 디램 정도 병목 현상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낸드 쪽, 그러니까 디램에 다 올려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메모리 칩에 다 올려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낸드에다가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감안하면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더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구간별로 이제 대응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종목 레버리지 ETF를 현재 공략 중에 있고, 우리가 여기서 수익 실현했는데요. 그리고 일부만 지금 갖고 있는데, 요거는 마이크로 시점 발표 딱 될 때까지 볼 겁니다. 보고 갈아탈 거예요. 삼성전자로.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SK하이닉스가 더 강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가요. 둘이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하는 사업이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옛날 시스코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을 시스코가 이기니까 그때 이제 시장이 버블이 그때부터 터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예 업종 자체가 둘이 아예 달라요. 이 자체도 아예 다르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바뀐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결론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당연히 더 많을 거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전,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그 다음 반도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도 하는데, 물론 시스템 반도체는 적자입니다만은 파운드리 하는데 파운드리 적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다양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버티면 더 잘 버텼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메모리 완전히 과몰빵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HBM 자체가 옛날하고 D램하고 좀 다르게, 옛날 D램은 만들어 놓고 사가세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부분 다 주문 제작,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 자체도, 메모리 점유율 자체도 삼성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AI가 좀 더 고도화되고 하면 결국 또 CPU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CPU가 많이 쓰이면 결국 누가 뭐가 많이 쓴다니, 결국 D램이 또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왜 CPU 하나에 D램이 붙어줘야 되니까. CPU 이게 많이 나가면 무조건 이것도 많이 나가지. 그런 걸 따지면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밀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밀리고 있는데, 좀 올라왔다가 애프터마켓 다시 또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미 지수선물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지수선물이 조금 더 밀렸거든요. 시간에 보시면 좀 더 밀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연회 때 종목도, 저희가 강연회 지난 토요일날 했던 강연회 때 종목도요, 강연회 때 종목도 그걸 감안해서 하는 종목, 그걸 감안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 경제방송에서 SK 삼성전자만 사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익단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익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직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하면은 SK 삼성전자밖에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환율 구조가 문제라고. 수출하는 기업만 지금 수출하는 대기업만 현재 좋은 거고 나머지는 중간재 하는 중소기업들이나 중소형주는 다 안 좋아요. 그냥 예로 들면 해성 DS만 해도 리드프레임 기판 리드프레임 하는데 얘네 구리를 원재료 수입해서 리드프레임 만들었고 반도체 들어오면 그 기판에 껴가지고 파는 거야 얘네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네 구리 수입하는데 구리 가격 올라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더 올랐죠. 삼성전자 그럼 판가가 올라가는데 판가가 올라가면 시차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판가 올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 막 20배 떠버리는 20배 업된 그런 상황을 똑같이 얘네들도 그럼 20배씩 영업이 업되고 있냐? 아니라니까요. 얘네 해봐야 2배 3배예요 겨우. 2배 3배 실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실적이 올라간 애들하고 20배씩 실적이 떠버리는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티플로 비교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삼성 SK 하이닉스 말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멀티플 계산하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말고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꾸려면 간단합니다. 그거 바꾸려면 뭐가 개선이 되면 돼요? 환율 문제가 개선되면 돼요. 환율 문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돈 풀고 있는 거를 물론 위례성으로 2번 풀었지만 뭐 이건 계속 하지는 않을 거고 GDP가 일단 올라왔잖아요. GDP하고 물가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못해도 한 4.5에서 5% 정도는 올라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미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없거나 아예 우리가 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환율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그 문제 해결하고 중소기업이나 중소형주들이 이익이 바뀌어요. 한 세월 걸립니다. 그 전에 법을 깨지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환율이 급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거는. 근데 지금까지 환율은 원래 환율 누가 통제해요? 한국은행, 금통화연회.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인데 이창용에서 이제 신용성 수저로 바뀌었잖아요. 이창용일 때는 얘가 지가 안 올려줬잖아요. 얘 한국은행 금통위가 윤석열 정부 때 안 올렸잖아요. 이거 금리 안 올려가지고 지금 망한 거예요. 그때 한국은행에서 이거 금리 올린 것도 속도도 한계가 있다 이게. 그리고 GDP 성장률이 안 나오면 금리 못 올립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성장률 나올 때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해외에 있던 달러들이 다시 들어오죠. 왜냐 가만히 놔두면 달러 같이 떨어지니까. 정부 기조나 한국은행 딱 통화적재 방향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딱 잡아놔 버리면 그럼 여기 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 우리가 더 빨라버리면 미국에 있던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에 가만히 놔두면 손실이거든.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중요한 그 트리거가 한 번의 트리거. 기업이 파킹 달러로 갖고 있는 거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원화 강세가 꺾는 속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속도가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오당하는 세대예요. 해외 파킹 달러 들어오면서 계속. 근데 그게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금리 차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 금리 차로는.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된다니까요. 훨씬. 그럼 이제 뭐 가계부채 날 뭐 죽겠다고 난리 나겠죠. 아마. 근데 그 가계부채 그 사람들 살리려고 나라 전체가 다 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꽤 많이 1년 한 1년 걸려야 돼요. 이게. 근데 그 1년 전에 장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교육 중인데 이걸 최대한 이거를 많이 참여하세요. 자,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내일 장을 본다. 내일 장을 보는데 만약 내일 또 밀거나 내일 급반등이 나오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이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우리는 종목 일부는 매도하고 현금 확보한다. 분할로 매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 시점 발표를 보고 최종 판단한다. 오늘의 하락은 우리나라 고유만의 아주 펀더멘털적으로 아주 이상한 건 없었다. 근데 단지 수급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 수급 문제. 수급 논리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밀린 거고 워낙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약세되고 있는 상태에서 밀렸던 많이 올랐던 증시가 오늘 제일 많이 밀렸어요. 공통적인 특징. 일본하고 우리나라 일본 니케이 125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답은. 진짜 만약에 이게 시장을 모두 꺾어버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중국 증시 대폭락 했어요. 맞아요. 중국 증시 대폭락하고 현재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 이 시간의 거래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나스닥 빅테크들 있는 종목들 싹 다 지금 초토화 됐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거는 장 시작하잖아요. 뒤집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 하락은. 근데 지금 그걸로 우리나라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건 아니다. 다만 수급 이슈가 좀 셌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내일까지도 한번 장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현금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마이크로 시접 발표가 이제 나오면은 답은 나옵니다. 마이크로 시접 발표 나오면 답이 왜 나오냐면 마이크로 시접 발표에다가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같습니다. 둘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시접 발표에 곱하기 몇 하면 그냥 SK하이닉스 나옵니다. 바로. 근데 SK하이닉스가 전체 캐파가 크니까 훨씬 더 마이크론보다 더 크거든요. 훨씬. 그럼 대충 SK하이닉스 답 나와요. 삼성전자도 거기다가 뭐 파운드리 마이너스 1, 2조 때리고 뭐 디스플레이랑 하만이랑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하면은 전체 합치면은 메모리 빼면은 플러스 한 2조 3조 나올 거예요. 거기에 나머지 다 반도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규모만큼 또 곱하면 돼요. 얘네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하나 딱 실적 나오면 나머지 두 개가 딱딱 다 나와요. 그냥 바로. 거의 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확실성이 한번 딱 거기서 싹 거치게 된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월 초에 덤비라고 했어요. 월 초에 웬만하면 월 초에 덤벼라. 월 후반으로 갈수록 빠지더라. 왜냐? 기관에서 월 초에
비중이 좀 늘어나 있거든요, 항상. 올 초에 비중이 늘어나 있으니까 주식 한도 비중 안 넘으려면은 올 초에 삼성전자 SK스를 편입해 놓고 올 중반 후반 갈 때 요거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 요거 지금 몇 달째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계속.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왜 화냈는지랑 뭐 그런 거 방송에서 왜 얼굴 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증시가 왜 폭락했고 이게 우리나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만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뭐 있는지 이렇게까지는 얘기 드렸어요. 얘기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악재 추가로 뭐 악재 나왔던 거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벨라루스가 몰래 러시아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한테 너네 이거 당장 관두지 않으면 너네 공격하겠다. 적극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 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방산주가 올랐겠지.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육지하고 육지 맞닿아 있는데 폴란드까지도 육지 맞닿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정도 플러스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없어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자,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 100억 원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으니까 1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쳐요. 그럼 세금 냈겠죠? 100만 원 미실현 수익. 근데 2026년에 결국 마이너스 100만 원에 실현했어요. 최종 매도.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 한국 받아야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이러면 엄청나게. 기업도 이 부분 제일 복잡한데, 회계할 때 제일 복잡한데 되겠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불나고 막 열받고 막 이런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가능성 없어요. 이거 논의했다는 인간들이 누구인 거야 도대체. 참나 진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야사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겠죠. 참여연대, 양대노총. 그러니까 기업 법인 회계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니까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가 돼요.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환급하고 세금 환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요. 다. 근데 엄청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모든 개인이 다 이렇다고 해보세요. 세무사만 뭐 그냥 돈 떼도 멀겠지. 세무사 돈 왕창 벌 거야 이러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이거 도입 안 됩니다. 도입한다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제가 뭐 특별히 톡시원한 해결책을 뭐 이렇게 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수익 종목 지금 손실로 전환된 거 꽤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7월 초면 분위기 다를 거예요. 7월 초 되면 분위기가 바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번 7월 초는 반등 나와서 급반등 나오더라도 너무 즐기지 말고 종목도 좀 줄이자. 비중도 좀 줄이고. 그래서 지수 하락 대비
수익 프로젝트 교육하면서 이제 뭐 ETF든 인버스를 공략하든 우리가 예, 해외 선물을 공략하든 간에 우리가 그쪽을 좀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할 거고요. 목요일에 축구 중계 당연히 하죠. 합니다. 축구는 봐야죠. 어제 메시가 골 경신했더만. 그러니까 축구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제가 홍명보 왜 싫어하냐면 과정이 맞지 않아요. 과정이. 그냥 결과 내면 뭐 하냐고. 과정이 정당하지가 않는데. 과정이 문제가 있는데. 20억 연봉 20억 받고 봉사하신다며. 나도 연봉 20억 받고 봉사하고 싶다. 나도 진짜. 저 한때 한 20억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봉사예요. 그게 봉사.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증시도 자 보세요. 코스피 8천, 9천, 만 가면 뭐하냐고. 과정이 이렇게 난장판인데 누가 버티냐고 이거. 과정이 이렇게 난장판인데 다 쏠려 있고 과정조차도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계속 뭐 지수 5천 갔네, 뭐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막 지수가 5천을 찍었네. 아니 목표 달성한 거 좋죠. 근데 세부 뜯어보면 과정이 안 좋아. 그냥 딱 이 삼성전자 SK 둘이 올린 거야. 그냥 다 그냥 과정이 좋지 않은데 마냥 우리가 막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냐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환율 동조화돼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안 되면은 기준금리를 물론 대통령이 기준금리 올리는 거 아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대통령 다 임명해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지. 트럼프처럼 니 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압박해야지. 야 금리 안 올릴 거야? 한국은행 너네 금리 안 올려? 미친 거 아니야 너네? 압박을 해야지 압박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해법 못 드렸지만 내일도 장이 많이 밀린다. 열게요 방송. 방송 열겠습니다. 내일 장 밀린다. 그럼 방송 열게요. 내일 좀 크게 밀린다. 그럼 방송 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방송을 장 안 좋을 때만 하는 것 같아. 장 안 좋을 때만 주로 여니까. 장 좋아서 막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거 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장만 안 좋을 때만 계속 라이브 방송해. 그거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억지로 그때만 열어요. 오히려 그때만 열어요, 저도. 왜냐면 난 장 안 좋을 때 여는 게 더 좋아. 좋을 때 뭐 볼 거 있어요? 그냥 좋은 거지 그냥. 근데 이제 앞으로 좋을 때도 이제 좀 매도도 해야 되니까 톡방이나 텔레그램 채널 좀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내일 시장이 너무 많이 깨지면 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요일은 무조건 엽니다. 목요일 무조건 열어요. 목요일 축구 봐야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웃으면서 축구를 과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축구 보랴 마이크로 시적 발표 대응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